어제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으로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도시들에서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100명 넘는 부상자가 나온 걸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들은 폭격을 피해 지하철 역사로 긴급 대피했고 전기가 끊긴 집에서 밤을 새야 했는데요. 이런 현재 키이우 상황을 시민들이 촬영해서 조명아 유럽 특파원에게 보내왔습니다. 먼저 보신 뒤에 조명아 특파원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가해진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 키이우시 외곽의 다리가 폭발로 인해 타격을 입었고 남동부 드니프로시의 도로에서도 공습으로 인한 거대한 폭발이 목격됐습니다. 키이우시 시민들은 출근길에 긴급히 지하철역으로 대피했습니다. 밖에서 계속되는 폭격에 시민들은 대피소 안에서 함께 불안을 달랬습니다. І почали сюди спускатися. Спустилися і все нормально. 키이우에 살고 있는 한 대학원생이 보낸 대피소 영상입니다. 공습 직후 마련된 대피소에는 간이의자 겸 침대가 줄지어 놓여져 있고 비상용 물과 식량도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다시 2월 24일에 돌아왔거든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시민이 보내온 상황입니다. 집은 불이 꺼졌고 대신 촛불만 여러 개 켜놨는데 저녁 식사로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집 한켠에는 언제든 피난을 갈 수 있도록 짐 가방을 챙겨놨다고 말했는데 방금 전 지하 방공호로 피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직 정전 피해는 복구 중인데 복구가 다 이뤄진다 해도 내일부터는 지역별로 전기 사용이 제한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폭발음과 사이렌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정원이 꺼졌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지옥 같은 분위기에 사는 게 좀 익숙해져서 괜찮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19명이 숨지고 105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명아 특파원. 지금 보니까 키이우 시민들이 대피소로 많이들 가 있는 것 같은데 공습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제가 현재 언론으로부터 전해지는 알람을 받고 있는데 아침 8시쯤부터 키이우에 폭발음이 울렸다. 네, 오데사 부근에 드론 공격이 발견됐다. 또 카리브해에서 미사일 10발이 발사됐다. 이런 내용의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응급부처에선 오늘도 미사일 폭격이 있을 수 있다며 방공호에 머물러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60명에 가까운 교민과 대사관 직원들이 머물고 있는데요. 아직 피해는 없다고 대사관 측은 밝혔는데 당분간 공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금 민간인들이 있는 도심 지역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모습인데 우크라이나 군대와의 전투보다는 민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겠다. 지금 이런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내일부터 수도 키이우 지역에서 전기 사용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전기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제 러시아가 미사일 84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지도에 표시되고 있는 8개 지역이 타격을 입은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전소, 상수도 등이 대거 파괴돼 많은 지역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물도 50% 정도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추운 겨울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가는데요. 시민들을 공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당초 전망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한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공습을 통해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렸듯이 키이우에는 또다시 공습 사이렌이 울렸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은 이제 1편이 상영됐을 뿐이다. 후속편이 곧 나올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확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크림대교 폭발 이틀 만에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의 피해 보복. 일화가 상영됐다. 후속편이 나올 것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렇게 말하며 추가 공격을 암시했습니다. 이번 무차별 폭격에 대해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강경파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크림대교 폭발로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절박한 답변이라고 전했고 뉴욕타임스는 내부 강경파들의 아우성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러시아의 후속 보복 예고에도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북쪽의 헤르손 지역을 탈환하며 크림반도를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Це майбутнє без окупанта на всій нашій території, зокрема і в Криму. Якщо окупанти втечуть, поки мають таку можливість, це буде найкращий варіант для них. 러시아 흑해함대 본거지 역할을 하는 크림반도를 포기할 수 없는 푸틴과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압박이 더해지는 상황. 이런 가운데 친러 성향의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합동 기동부대를 구성해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Доведите президенту Украины и другим умалишенным, если там они еще есть, что Крымский мост им покажется цветочками. Если только они прикоснутся своими грязными руками.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령관으로 부패와 가혹행위로 악명이 높은 세르게이 수로비킨이 임명된 것도 확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로비킨을 이번 동시다발 미사일 공격을 주도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지명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국제사회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 잠시 뒤엔 G7 정상들이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합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진 특파원, 미국이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군사 추가 지원 우크라이나에 약속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 7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날이 밝자마자 아침 8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추가 무기 지원을 논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약속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이후 계속 요청해온 무기 목록입니다. 대공 미사일이죠. 이게 있어야 러시아의 공습으로부터 시민들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호소해 왔는데요. 지난달 말에야 미국이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 예상보다 더 빨리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이 지원을 꺼려온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를 전격 투입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도 지원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에도 요청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엔도 긴급특별총회 소집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4곳 합병한 데 대한 규탄 결의안 처리되는 겁니까? 네, 유럽이 주도한 규탄 결의안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모레 아침에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긴급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를 테러 국가라고 부르면서 맹비난했습니다. 한 대목씩 들어보시죠. Чиновников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деятелей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оставил себя на одну доску с самыми одиозным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Russia has proven once again that it is a terrorist state that must be deterred in the strongest possible ways. 러시아의 보복 공습에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가 다시 똘똘 뭉치면서 마치 개전 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공개하면서 소형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언제 어디서나 쏠 수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저수지에서 쏜 미사일로 우리 군의 감시망을 흔들었는데 군은 저수지 발사 자체는 실효성이 없다. 우리 감시 능력을 의식한 북한의 궁여지책일 뿐 탐지도, 요격도 가능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평안북도 태천의 저수지 한가운데서 솟아오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군 당국은 당초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는데 발사 위치도 미사일 종류도 북한의 발표와는 달랐습니다.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전술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수지 수중 발사를 공개한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로와 에이테크음스 등 다양한 미사일을 과시하며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타격뿐 아니라 핵무기의 공중 폭발까지 시험했고 특히 소형화한 전술 핵탄두의 타격 목표가 남한 전역이란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사전에 탐지해 유격하겠다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킬체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도발로 해석됩니다. 소형 핵탄두를 우리가 탑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미사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궤적 시나리오로 시험을 한 거죠. 군은 저수지 발사는 한미의 감시 능력을 의식하고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며 북한이 공개한 타격 자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탐지하고 요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이 아니라 고정된 저수지에서 쏘는 만큼 은밀한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소형화한 전술 핵탄두의 안정성 검증을 위해 결국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다만 우리도 전술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